이게 좀 더 잘 보여? 좀 걸었는데. 자, 봅시다. 4번 질문서부터 볼 차례죠. 오케이, 4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본 문제였었고요. 자,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이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사업 환경에서 자, firms may face, 자, 회사들은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competition, 경쟁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From companies, 회사들로부터의 경쟁. 그런데 어떤 회사들, located, 위치되어진 회사들로부터의 경쟁이죠. 그러면서 in their own home, 그들 자신의 홈마켓, 이 고향 시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홈마켓은 당연히 그들 자신의 국내 시장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들 자신의 국내 시장에 위치되어진 이 회사들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할 거래요. 근데 에듀앤에드 쓰면서 뭐뭐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from those, 이때 those는 앞에 companies 받는 거죠. 회사들뿐만 아니라 based, 기반을 두는 회사들. 그러면서 halfway around the world, 세상을 돌아 절반 정도에 있는 그런 세상을 돌아 절반의 기반을 두는 회사들로부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절반을 돌아라는 말은 세상이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의 절반을 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구 정반대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정반대를 기반으로 두는 회사들로부터도, 이렇게 국내 자체에서도 경쟁을 하고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국가에서도 경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선 경쟁이 치열하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also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당연히 also를 썼으니 앞문장이랑 이어지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also 또한 customer trends, 고객의 추세래요. 그래서 which take routine, 자, take routine이라고 하면 뭐뭐에 뿌리를 두다라는 뜻이었고요. 뭐뭐에 뿌리를 두다. 그래서 which take routine, 뿌리를 두고 있는, 근데 뭐에 one country, 한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소비자의 추세는 may quickly spread, 빠르게 퍼질지 모릅니다. 어디로? To other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부분으로 빠르게 퍼질지 모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나라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세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퍼지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creating, 창조하면서 분사 구문이네요. either 썼으니까 either A or B가 나오겠죠. 그래서 either new marketing opportunity,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거나 혹은 잠재적인 위협을 창조하면서, 마케팅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소비자의 추세가. 그러면서 to firms, 어떤 회사에 established, 확립되어진 제품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형에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소비자들의 추세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굉장히 큰 걸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의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작은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핸드폰을 작은 걸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작은 액정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어떠한 기회 창출이 되겠죠. 시장을 만드는. 그런데 기존의 큰 화면을 만들던 회사들한테 이 확립된 제품에 대한 위협이 되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위협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in addition, 게다가, 그럼 게다가를 썼다는 건 계속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위기들이래요. 그러면서 in one region, 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 중요한, 여기서 implication은 의미라는 뜻보다는 영향, 의미라고 해석해도 맥락상 다르진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for consumer, 소비자에게. 그리고 비즈니스, 어떠한 이 사업의 컨피던스, 아이고 여기에 컨피던스가 나오면 얘는 경제용어로, 원래 컨피던스가 자신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경제용어로 사용이 되면 신뢰지수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신뢰지수란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지수와 그리고 기업의 신뢰지수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위에.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신뢰지수나 기업의 신뢰지수라는 건 소비자들이 이만큼이나 어떠한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걸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이 뭔가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신뢰지수란 이 기업의 물건이 이렇게 잘 팔려나가겠구나, 그럼 이 기업은 믿어도 되겠다, 이런 걸 신뢰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뢰지수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신뢰지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경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서 one need look no further than 이라고 얘기했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그 기업은 그 기업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으로부터도 경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들의 추세도 이 기업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거기에 정치적, 경제적 위기 또한 기업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일단 전부 기업이 경쟁하며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one need look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one은 그냥 대표 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즉 누구든 need look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need는 조동사로 사용이 되네요. need 뒤에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조동사 need. 원래 조동사 need는 긍정문에는 사용을 안 하죠. 근데 뒷부분에 no를 붙였으니까 부정문의 의미를 가져서 need to look이 아니라 need look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구든 need look,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no further이니까 더욱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n 뭐보다 These sovereign debt crisis라고 얘기를 했죠. 자, sovereign debt crisis라고 하면 나라의 위기, 어떤 나라의 위기 자체를 이 sovereign debt crisis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 debt니까 부채 위기,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채 위기보다 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부채 위기만 보면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뭐에? In Europe, 유럽에서의. 그러면서 that began to unfold in 2009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unfold가 접은 걸 피는 거죠. 그래서 펼쳐지다 또는 발생하다라는 뜻이었고요. 펼쳐지다, 발생하다. 그래서 2009년에 발생하기 시작한 유럽에서의 이 나라 부채 위기보다 더 이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2009년의 나라 부채 위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의 부도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가 2009년에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 쫙쫙쫙쫙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요즘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해서 유로 탈퇴 얘기가 나오고, 그게 전부 2009년 그리스 사건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건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건 이것만 봐도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The Subprime Mortgage Crisis라고 얘기했죠.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래요. 그래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면 모기지가 저당이죠. 그래서 저당 잡는 것에 대한 위기라고 해서 미국에서 부동산을 막 집 없는 사람들, 거지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돈을 빌려줘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버니까 이 돈을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던 게 이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들보다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두 개 사건 정도만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하여? to appreciate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의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죠. 분사구문으로 appreciating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서 the impact of such events 그러한 사건들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데 뭐에 대한 영향력? 그래서 뒤에 부분에 on economic growth 경제적인 성장에 대하여, 그리고 consumer spending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에 대하여, and prosperity 그리고 번영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아니 그리스가 부도가 됐대요. 그럼 그리스라는 한 나라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만 쫄딱 망하면 되는데 그리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만 쫄딱 망하면 되는 건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나 전 세계적인 기업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딱 저 두 번의 사건 때 선생님 주식이 반토막이 났어요. 자, 그러면서 뒤쪽으로 가봅니다. 자, economic and political events라고 얘기를 했죠. 자,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사건들 taking place를 써서 뒤에서 후치 수식하고 있고요. 우리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자동사라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쓰죠. 그래서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위에서 발생하는 이런 경제적, 정책적 사건들은 they have a profound, 우리 profound는 심오한이라는 의미였었고요. 그래서 심오한 영향을 끼칩니다. have effect on이라고 하면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었죠. 심오한 영향을 끼칩니다. company's prospect라고 하면 전망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회사의 전망에 심오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전망? Survival and Growth, 이 생존과 성장에 대한 회사의 전망에 심오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이 should be noted, 자, be noted를 써서 유념되다라는 의미였죠. 유념되다, 즉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주의가 기울여져야 합니다. 뭐에? 대디아가. 그러면서 whether or not 뭐뭐이든 아니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a firm elects to operate internationally. a firm 어떤 회사가 elect는 선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택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회사가 선택을 하던 하지 않던 뭐 하는 것을 to operate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선택하던 선택하지 않던. 그러면서 it is still 여전히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국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국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또는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1, 2, 3, 4, 5번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vulnerable 취약합니다. to changes 변화에. 그러면서 taking place 발생하는 in the global market 세계 시장에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얘는 다른 부분보다는 in addition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in addition 나와 있는 이 문장 가로쳐 놓으시고 문장 삽입 물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in addition 나와 있는 이 문장 가로칸 쳐주시고 문장 삽입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쉽긴 하지만 앞에 부분에 나와 있던 also의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 in addition의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 also와 in addition 이용해서 연결사 정도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4번은 이 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5번 들어가기 전에 1분 줄게요. 점검해 주세요. 네. 네. 앞에 거랑 해서 이왕이면 붙여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케이. 자, 이제 가볼까요? 자, 5번 질문 가봅시다. 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빈칸에 다른 힌트 단어가 전혀 없다면 이 빈칸은 100% 주제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다른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문 내용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선생님 저는 빈칸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제, 요지, 제목 이런 문제 다 맞춰. 그럼 걔는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전체 빈칸 문제는 항상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를 보지 말고 지문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가봅시다. 자, concerns of the present라고 얘기를 했죠. 자, concerns라고 하면 뭐 우려, 걱정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우려래요 또는 뭐 걱정이래요. of the present 명사로 쓰여서 현재자. 그래서 현재에 대한 걱정은 had to,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room이라고 하면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rather를 썼으니까 더욱더 크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현재에 대한 걱정이란 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딱 보이는 건 아니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room을 써서 더 크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than, 뭐보다, 그러면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greater, 더욱더 큰 우려보다. 근데 어떤 that lie farther away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lie는 놓여있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런데 어디에 놓여있는 farther away 앞에 부분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지문에서는 no further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볼 필요가 없다. further를 썼죠. 근데 여기서는 farther를 써서 더 멀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that lie farther away 더욱더 멀리 놓여져 있는 더 큰 우려보다 더욱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수업 끝나고 점심 뭐 먹지? 점심 이거 딱 먹을 시간이 오늘 하루 일정 중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점심 시간밖에 없는데 그럼 점심 때 뭐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한 15년 내가 한 5년 정도 뒤에 또 한 7년 정도 뒤에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이 두 가지 중에 비교를 따지자면 당연히 뭐가 더 중요성이 큰 거예요? 5년이나 7년 후에 내가 뭐 먹고 살까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 보인다고요? 조금 있다가 먹을 점심을 뭘로 먹을까가 더 커 보인다고요. 이해됩니까? 실제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서 some decisions, 몇몇 결정들이래요. 그러면서 by their nature라고 얘기를 했죠. by를 쓰면서 소유격 nature를 쓰게 되면 본질적으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by their nature, 본질적으로 몇몇 결정들은 present를 써서 얘는 나타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몇몇 결정들은 나타냅니다. 뭐를? great complexity, 굉장한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결정이란 건 굉장히 복잡한 거래요. 그러면서 whose 쫄지 말고 해석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했죠. 콤마 뒤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에 그리고 그 사람의 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앞에 부분에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럼 이때 whose는 그리고 그것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many variables라고 하면 변할 수 있는 명사로 쓰여서 변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많은 변수들이 must align, align이라고 하면 조정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많은 변수들이 must align,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때 align은 자동사로 쓰여서 조정되다가 되는 거예요. 뒤에 부분에 나오는 a certain way에서 이때 way, 영어에서 way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전치사 in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way는 명사로도 볼 수 있고 부사로도 볼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서 for the reader, 지도자가 뭐 하기 위해서 to succeed, 성공을 하기 위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조정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앞에 부분에 이어져서 어떠한 걱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걱정이 미래의 더 중요한 걱정보다 커 보이고요.
몇몇 결정들은 굉장히 복잡해서 그러한 복잡한 것의 변수들이 조정되어져야만 하는 거래요. 근데 뭐 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컴파운딩. 자, 컴파운드가 동사로 쓰이면 가중시키다라는 뜻이었고요. 당연히 ing 붙여서 주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가중시키는 것. 근데 뭐를? The difficulty.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is what organist라고 얘기를 했죠. organist라고 하면 인간공학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공학자가 core information overload, 이 정보의 오버로드라고 하면 과부하라고 얘기를 하죠.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core를 쓰면서 뒤에 목적어가 나온 것 같은데 앞에 관계대명사 what을 썼습니다. 아니죠. 이때 core 뒤에 나오는 information overload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죠. 지금 이 문장은 core에 걸리는 뭐가 없는 상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core A, B라는 표현을 써서 A를 B라 부르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인간공학자들이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려움은 뭐고요? 지도자가 성공하게 하는 방식에서 지도자가 성공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콤마 찍고 where를 썼네요. 그럼 그리고 거기서 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더는 is overrun. 자, overrun이라고 하면 압도하다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수동태를 써서 압도당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그 정보의 과부하에서 리더는 압도당합니다. 뭐에? with input. input이라고 하면 투입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맥락상 투입이라는 뜻보다는 조언 정도의 해석이 딱 적절하겠고요. 그래서 조언으로 압도를 당합니다. 굉장히 정보가 많대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많다는 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조언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는 이런 게 나을걸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대요.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래요? 이런 식의 정보가 이 지도자를 압도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근데 뭘 통해서? 이메일이나 이 미팅이나 혹은 전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뒷부분에 that only distract and clutter his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input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input가 복수니까 뒤에 distract and clutter라는 형태로 복수 동사를 쓰고 있죠. s 붙이면 바로 틀립니다. 자, distract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산만하게 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직 산만하게 하고 and clutter라고 하면 혼란스럽게 하다. 그래서 어떠한 that only distract, 오직 산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조언들이래요. 뭐를? his thinking, 그의 생각하기를. 여기서의 his는 당연히 리더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더가 생각하는 것을 산만하고 혼란스럽게만 하는 이러한 조언들로 이 리더는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의 과부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해서 내용 봐보세요.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죠. 왜냐면 앞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복잡해서 지도자가 성공을 하려면 이런 많은 변수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많은 변수의 변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보의 과부하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 조언들은 이 리더가 생각하는 걸 산만하고 혼란스럽게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즉 리더가 결정을 하고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내용 좀 더 넣어봅니다. 자, 밑에 끌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자, alternatively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alternatively라고 하면 대안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얘들아, 우리 대안이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게 왜 생겨요? 내가 어떤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대안적으로 라는 표현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alternatively가 부사로 사용이 되게 되면 얘는 그게 아니면 이라는 형태로 해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만약 그게 아니라면 the reader's information,
이 지도자의 정보는 might be only fragmentary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fragment가 단편, 조각이라는 뜻이었고요. 뒤에 부분에 AR, Y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또는 조각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편적이고 조각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어떤 뭔가가 하나의 전체로 완성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이래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정보가 단편적. 앞에 부분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생기는 거 아니면 이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래요. which 그리고 그것이 might cause 야기시킬지 모른대요. 이 지도자가 to fill 채워 넣도록 야기시킬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fill in the gap이라고 하면 공백을 메우다, 공간을 채워 넣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공백을 메우도록 야기시킬지 모른대요. 무엇으로? with assumptions 가정으로 공백을 메우도록 야기시킬지 모른대요. 여기 어떤 상황이에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이 정보 전체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찔끔, 누구한테 찔끔, 누구한테 찔끔, 누구한테 찔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찔끔과 찔끔 사이에 남아진 공간을 이 리더가 직접 채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리더가 채우는 이 공간은 뭐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이 아니라 가정에 의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A는 돈이 많다. 그리고 A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A가 돈이 많은데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어. 그럼 A는 뭔가 나쁜 짓을 했겠구나. 이렇게 리더는 가정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당연히 결단이나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가봅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어떻게 without recognizing 알아채는 것 없이 뭘 them 그것들을 as such 그런 것으로서 알아채는 것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them과 여기에 있는 such는 전부 다 뭘 나타내는 거고요. 앞에 있는 assumptions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 사이의 갭을 가정으로 메꾼다고요. 근데 지도자가 가정으로 메꾸지만 이게 가정이라는 걸 지도자 스스로가 인식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뒷부분에 and 그리고 the merits of a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 이라고 얘기를 했죠. merit라고 하면 장점 또는 가치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장점들이래요. 또는 가치들이래요. of a leader, 어떤 리더의 most important decisions,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가치는 그러면서 by nature 또 나오네요. 본질적으로 typically 일반적으로 not clear cut, clear cut이라고 하면 명료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not clear cut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의 장점이 명료하지 않대요.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이 어떤 장점을 가지지? 이거 좋은 것도 같기도 하고 조금 나쁜 것 같기도 한데 야, 우리 내일도 3시 40분에 수분반하고 월목반하고 다 같이 모일게 라고 선생님이 결정을 내렸을 때 뭐지? 저게 좀 우리 수업하려고 해주는 거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내일부터 다 모이려면 좀 귀찮네 차비도 들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내린 이 결정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이 장점 자체가.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instead 대신에 those decisions 그러한 결정들은 involve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process of assigning weight라고 얘기했죠. 프로세스 과정을 포함한대요. 그런데 뭐의 과정? of assign이라고 하면 할당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웨이트, 우리 웨이트를 쓰게 되면 얘는 무게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중요성 정도라고 해석을 하겠죠. 무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성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뭐에? To competing interest. 우리 compete라고 하면 경쟁하다라는 뜻이죠. 즉 경쟁하는 여기서 interest는 이익이 되겠고요. 경쟁하는 이익,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상충하는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대립하는. 그래서 상충하는 이익의 중요성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determining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때 determining은 앞에 있는 assigning과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based upon 뭐를 기반으로 하여 some criterion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그러면서 which one dominate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 which는 뒤에 one을 수식하고 있는 의문, 형용사고요. 어느 하나가, 즉 어느 과정이 predominate는 우세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과정이 우세한지를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명확하지 않고요. 대신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결정들은 포함한다고요. 할당하고 중요성을 할당하는 과정, 상충되는 이익에,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 뭐를 기반으로 하여?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기준이 어느 것이 더 우세한가라는 그러한 기준이라고요. 앞에 부분에 criterion 명사 쓰고 콤마 찍고 명사 절을 쓴 거죠. 간접 의문문으로.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criterion과 뒤에 있는 which 절 전체가 동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마무리. 자, the result is. 자, 그 결과는 is one of judgment의 판단의 그것입니다. 여기서의 one은 앞에 있는 result를 받는 거고요. 그 결과는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of 쓰면서 똑같이 수식하고 있는 거죠. shades of gray라고 얘기를 했죠. 이 표현 좀 잘 보셔야 돼요. shades of gray. gray라고 하면 회색이죠. 회색의 색조인 결과래요. 우리 회색의 색조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흑백 논리는 검은 거 아니면 흰 거잖아요. 근데 검은 거, 흰 거 사이에 회색의 논리라는 거래요. 즉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이런 식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like saying 말하는 것처럼,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that Beethoven is a better composer than Brahms. 베토벤은 브람스보다 더 좋은 작곡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 베토벤도 대단한 작곡가고 브람스도 대단한 작곡가죠. 근데 리더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은 작곡가인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좋은 작곡가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리더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대신 리더가 내리는 이런 결정은 어떤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확실히 훨씬 더 훌륭한 작곡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걸 리더는 결정 내려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이 글은 전체적으로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더로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죠. 근데 리더로서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리더가 내리는 이러한 결정들은 명확하게 좋다, 명확하게 나쁘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애매한 선을 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보기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이 나오죠. Clarity라고 하면서 명확성이 is often a difficult thing, 어려운 것이래요. For leader to obtain, 지도자가 획득하기에 종종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도자가 결정을 해서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욱더 좋은 작곡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명확하다기보다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 부분에 나와 있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던 shades of gray라는 이 표현이 아주 좋게 사용이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shades of gray의 의미 알겠어요? 흑백 논리에서 가운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얘도 내신 대비 형태로 조금 기본적이긴 하지만 alternatively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요. 밑에 instead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요. 4번의 연결사보단 이 지문의 연결사가 훨씬 더 가능성이 좋습니다. alternatively 그게 아니면 대안적으로, instead 대신에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연결사를 사용한 문장들은 둘 다 문사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지도자의 정보는 단편적이 된다. 앞에 부분에 정보의 과부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면 단편적인 정보가 생긴다. 그래서 이 앞문장과 딱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 instead 문장 역시 가로칸 쳐주시고 얘 분석도 괜찮죠. 대신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결정들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앞에 부분에 명확하지가 않다.
명확하지 않은 대신에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아까 얘기했던 shades of gray 여기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 여기 빈칸으로 바꿔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shades of gray라는 표현으로 여기 빈칸으로 바꿔내는 거 아주 좋아요. 이 지문 내용 이해를 못했다면 이게 빈칸으로 나올 경우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여기 형광펜 칠해놓으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지문은 어휘까지 좀 잡아야겠네요. 자, 이 지문은 어휘도 잡고 갑시다. 자, 먼저 빈칸 먼저 가야겠네요. 빈칸에 difficult 동그라미 치시고 1번. 빈칸에 difficult 동그라미 치시고 1번. 그리고 뒤에 room larger에서 larger 동그라미 치시고 2번. 그리고 세 번째 줄에 variables 변수들 동그라미 치시고 3번. 변수들 동그라미 치시고 3번. 그리고 confounding 동그라미 치시고 4번. confounding 동그라미 치시고 4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fragmentary 동그라미 치시고 5번. fragmentary 동그라미 치시고 5번. 앞에 alternative를 썼기 때문에 정보 과거와 연결되면서 단편적인, 부분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밑에 not clear cut 여기 부분 동그라미 치시고 6번.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not clear cut을 한 단어로 vague나 ambiguous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t clear cut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6번. 그리고 밑에 competing 동그라미 치시고 7번. competing 동그라미 치시고 7번. 그리고 밑에 predominate 동그라미 치시고 8번. 어느 것이 우세한지에 대한 기준을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8개 중에 5개 뽑아서 어휘 문제 물어보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지문이 결국에는 딱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결정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 명확하지 않음을 최대한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 6번 가기 전에 1분 줄게요.